온상 토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인상 깊었던 장면들을 이야기해봤는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건축가로서 건축가가 본 오징어 게임은 어땠는지 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되게 저는 기대됐어요. 왜냐면 오징어 게임 보면서 상당히 그 세트장이라든지 이 장면 장면을 구성할 때 신경을 많이 썼구나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세 분들도 그런 걸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로 내가 뽑아온 장면들은 놀이터, 게임을 하는 장소였죠. 되게 인상적이었어. 첫 번째로 이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달고나 게임을 하던 장면이 있었는데, 흔히 그 카메라의 장면을 잡게 되면은 그냥 세트장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뭐 뒤에 저 배경에는 저렇게 희한한 구름이 그려져 있다든지, 뭐 들판이 연장돼 보이는 세트장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든지, 누가 봐도 그림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다가 이제 요소들로 진짜 나무인지 가짜 나무인지 심어놨고, 놀이터를 만들어 놨는데, 뭐 여기까지는 그냥 뭐 세트장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마지막 오징어 게임 장면, 이 시작될 때 갑자기 빗방울이 하나 떨어지는데 그 순간 하늘이 열려 있구나. 물론 이전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장면에서도 하늘이 열려 있는 세트 공간이구나. 그게 느껴졌지만 뭔가 비가 떨어지니까 단순하게 인공적인 장면, 인공적인 공간이 아니고 뭔가 자연 속에 펼쳐져 있는 인공적인 공간이다라는 게 느껴졌는데 여기서 생각났던 좀 건축적인 공간은 좋은 공간이지만 항상 한국에서 건축 공간 배울 때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의 경계. 그래서 우리가 뭐 대청마루라든지 뭐 마루 이야기하면서 병산서원을 많이 이야기하잖아. 근데 이 이야기보다 더 하고 싶었던 건 난 사실 이 건물이었지. 사나의 류에 니시자와가 직접 디자인을 한 테지마 뮤지엄인데 혹시 가본 사람 있나? 아니, 없어. 홍수장 가봤고 외노자 가봤고 잔디 아빠는 아직? 아, 못 가봤어. 여기를 가봤을 때 내가 이번에 그 세트장에서 받았던 그 빗물이 떨어질 때의 느낌이랑 좀 많이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 그게 뭐냐면 세신망 뮤지엄에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이건 2010년 완공된 걸로 그 사나라는 사무실에 있는데 사나는 사실 세지마와 류에 이시자와가 이제 파트너로 공동 설립한 설계 회사고 재밌는 것은 세지마와 류의 니시자와는 독립적인 자기 사무실이 또 따로 있어. 그래서 약간 작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각자 진행을 하는데 지금 이 테시마 뮤지엄 같은 경우는 류엔 이시자와가 독립적으로 한 작품이고 이 테시마 뮤지엄은 이제 작은 섬인데 거기에 물방울을 하나 떨어뜨린 거기서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콘크리트로 만든 뮤지엄인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모마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작품들이 걸려있는 미술관과는 달리 그 체험 뮤지엄이라고 해야 될까? 이곳을 가게 되면은 지금 이 사진에서 보이는 그 저기 천창이 뚫려 있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는 실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해. 외부라고 느껴지는 공간인데 사실 이것도 이제 류에 니시자와가 디자인한 건데 토와다 아트 센터라고 이거는 약간 도쿄에서 북쪽에 있는 뮤지엄인데 이것도 되게 인상적이긴 해. 박스가 약간 이렇게 여러 가지 박스가 던져져 있는 뮤지엄인데 흔히 이렇게 천장이 있잖아. 테시마 뮤지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방울 동그라미 모양이 있는 뮤지엄으로 저 천장이 뚫려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비가 떨어지면 그냥 비가 떨어져. 그다음에 바닷바람이 안으로 그냥 들어와. 그러다 보니까 이 콘크리트라는 공간은 사실 우리가 봤을 때 건축적으로 엄청 인공적인 공간인데 여기는 엄청 자연적으로 느껴져. 왜냐면 새소리가 들리고 새가 들어왔다 나가고 그 전시를 담당했던 사람은 레이 나이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했던 전시는 두 가지인데 뭐 가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움직이는 물방울 그리고 움직이는 실이 걸려있지. 그럼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사실 그거야. 공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지. 하지만 이 공간 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공기가 보여. 나는 그렇게 느꼈거든. 물은 사실 생명이 없이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 근데 이 안에 들어가면 물이 움직여.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게 너무나도 신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생각들이 완전 반대로 느껴지게 만드는 뮤지엄이었는데 사실 오징어 게임의 그 세트장을 보면서 인공적으로 만들었던 세트장이 되게 자연적인 공간이다. 근데 그게 빗방울 하나로부터 확실하게 체험적으로 느껴진다라는
라는 생각으로 오징어 게임 그 장면이 난 되게 인상적이게 다가왔어. 혹시 이 테지마 뮤지엄 갔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어? 둘은? 윤호자부터 한번 이야기해볼까? 저는 사실 꽤 오래전에 가봐서 정확하게 막 모든 것이 다 기억나진 않는데 제가 받았던 느낌은 되게 깨끗하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이런 생각은 제가 그때 학부 때 가봤나? 그랬는데 되게 놀라웠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콘크리트를 얇게도 할 수 있는구나. 그리고 진짜 말 그대로 경계가 모호하잖아요. 그리고 그 모호한 경계 속에서 자연을 전시를 시켜놓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조금 초현실적인 전 느낌을 받았어요, 이 안에서. 홍소장은? 여기 진입할 때 제 주변 산책길을 한 바퀴 약간 돌고 그 맞아. 섬에 바다도 보이고 그 안에 숲도 잠깐 지나가면서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이 자연을 느끼다가 인공적인 굉장히 솔직히 말하면 좀 못생기기도 했어요. 밖에서 봤을 때. 근데 터널을 이제 들어가는데 신발을 이제 벗고 들어가잖아요. 맞아. 그래가지고 뭔가 되게 묘했어요. 이게 실내인데 다시 또 자연이 반복되는데 앞에 자연이 뭐 열려있는 천장도 있고 한데 나는 이제 맨발로 다니니까 걸음걸이도 뭔가 되게 신경 써서 좀 걷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밖에 나무들과 구름과 그런 게 계속 보이고 이 교차되는 시점이 되게 신기했거든요, 저는. 이제 들어갈 때 그 물방울 밟지 말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 그러다 보니까 막 걸을 수가 없어. 물방울이 어딘가에서 자연적으로 퐁글퐁글퐁글 올라오는데 그 물방울이 그 한 웅덩이 있는 곳으로 다 모여.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를 이제 만드는 과정이 상당히 재밌긴 해. 조그만 포크레인들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홈을 조금씩 파. 그래가지고 나중에 거푸집 씌워가지고 콘크리트 붓거든. 근데 이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젊은 건축가 중에 일본에서는 지금 한 획을 긋고 있는 주냐 이시가미가 그걸 통해서 그 레스토랑 계획을 해. 아마 이시가미 그 작품집 보면은 본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땅 속에다가 동굴처럼 판 레스토랑이 있는데 그게 이 테지마 뮤지엄 만들 때 만드는 방법이랑 되게 비슷해. 도쿄에서 전시할 때도 이 테시마 뮤지엄 착공 과정 영상이 틀어지고 그리고 그 옆에 그 레스토랑 착공 과정이 틀어지는데 되게 비슷한 거야, 과정이. 그래서 여기서 되게 모티브를 많이 얻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그 이시가미의 워터가든이라고 있는데 그 나무 엄청나게 박혀 있는 거. 나도 이제 그곳을 한번 가봤는데 이 테시마를 반대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테시마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콘크리트라는 인공적인 것을 통해서 자연적인 환경을 이 내부에 끌어왔다면 그 주냐이 시가미가 만들었던 워터가든의 경우에는 자연이라는 나무의 요소를 엄청나게 많이 박아놨는데 가면은 되게 인공적이야. 사실 자연은 랜드스케이프는 그 어느 곳도 플랫하지 않지. 둔덕이 있잖아 이렇게. 근데 거기는 엄청 플랫해. 거기 가게 되면 거기도 웅덩이가 이렇게 막 있거든 나무들 사이로. 근데 그 웅덩이들도 지금 테시마에 있는 물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고여 있는 것 같은데 조금씩 흐름이 있어. 우리 눈에는 고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씩 그 틀교를 연결을 해놔가지고 내부에서 약간 유기적으로 흐름이 있거든. 그런 거 보면은 사실 이곳은 엄청나게 자연적인 곳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자세히 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인공적인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통제해놓은 규율이 있는 곳이구나라는 게 느껴지거든. 근데 이 두 공간은 계절별로 느낌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한 번 가봤다면 다른 계절에도 꼭 가보기를 추천해. 왜냐면 나 같은 경우도 방금 홍 소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가 맨발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 테지마 뮤지엄이 콘크리트가 되게 차. 그러다 보니까 봄이나 가을에 가면은 이 공간이 되게 차갑게 느껴져. 근데 여름에 가잖아. 이곳이 엄청 더워. 여기서 자면은 기분이 너무 좋아. 시원하거든. 이것은 나중에 코로나가 좀 풀리면 꼭 다시 한번 가보기를 추천하는 곳이야. 오징어 게임 세트장 보다가 여기까지 왔어. 나도 방금 건정이가 얘기한 거랑 비슷한 맥락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을 좀 꼽았는데 열려있는 게임장 거기에 덧붙여서 게임이 끝나자마자 이 지붕이 닫히잖아. 그거가 되게 뭐 인상 깊었다고 해야 되나?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 여기서 사용된 그 세트장들 실제로 이제 스토리상에서는 이 게임장들이 극 중에서는 이 게임장들이 굉장히 크고 복잡한 시설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트장을 실제로 이제 이야기 속에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지었다고 하면 제일 단가가 많이 나가는 공간이 어디였을까? 공사비가 제일 많이 드는 공간이 어디였을까? 생각해봤을 때 난 여기였을 것 같아.
이게 이 큰 운동장을 다 쓰고 나서 지붕을 덮어버리는데 쓰는 그 위에 사진에서 보이지만 저 트러스 구조들도 있고 이게 심지어 전자동으로 개폐되는 구조인 것 같고 근데 또 밑에 사진 보면 심지어 바닷가야. 바닷가에 지하 공사하기 되게 힘들잖아. 심지어 저 깊은 바닥을 지하로 만들어 놓고 차수를 해가면서 벽을 세워놓고 그 위에 뚜껑은 또 덮었는데 개폐식에다가 심지어 위에 조경도 있어. 이거 물론 허구적인 얘기지만 실제로 공사를 했다면은 돈과 권력을 가진 세력의 과시를 표현하는 그것까지 잡아냈나 싶을 정도로 뭐 물론 거기까지는 아니었겠지만 그 정도까지 생각을 좀 해봤어. 와, 나 근데 그거는 전혀 생각 안 해봤다.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굳이 이 운동장을 야외로 만들었으며 그럼 그냥 야외에서 하든가 왜 굳이 다 쓰고 지붕을 덮어서 폐쇄된 공간으로 만드는 설정을 했을까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 그래서 뭐 다른 공간들 실제로 이런 것들이 우리 세계에도 있지. 동구장 같은 것들 그 중에서도 이제 실내 공간이지만 선택적으로 개폐를 할 수 있는 동구장들이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세계적으로는 일본이나 미국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일본도 있지 개폐식 동구장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날씨의 영향을 받아서 뭐 비가 오거나 악천후 속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에 대비해서는 지붕을 덮는 게 좋고 반대로 그 스포츠가 가지는 그 아웃도어적인 액티비티한 느낌을 위해서는 실제 채광, 자연광을 받으면서 보고 외부 활동이라는 느낌을 충분히 사람들한테 주는 게 더 좋기 때문에 날씨가 좋을 때는 여는 것을 선호하고 그 두 가지 가치가 대립을 하면서 이 엄청난 자본과 기술이 투자가 되는 개폐식 동구장을 사람들이 만들고 싶어하고 또 이게 그 어떤 이 스포츠를 유치하는 기업이나 구단의 재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도 사용이 되고 하는 것 같아.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동구장이고 다음 사진 한번 보면 여기 굉장히 최근에 지어진 스타디움이라는데 미국에 있는 스타디움이고 아마 벤츠에서 후원을 한 것 같아. 후원을 해서 지은 것 같아. 끝에 지붕이 파이 모양으로 이렇게 슬라이딩 되면서 닫히는 구조더라고. 이것도 보면 굉장히 기술 집약적으로 만든 돈을 엄청 쏟아부은 지붕일 건데 그렇다면 이렇게 스포츠라는 건 또 어떻게 보면 오징어 게임에서 랑 굉장히 연관이 있을 것 같아. 약간 스포츠나 뭐 연예 쪽 일들, 공연이라던가 이런 컨텐츠 문화들은 사실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하진 않지만 그 이상의 뭔가 뭐 의식주가 해결되고 나서 사람들의 생활을 좀 더 윤택하게 해주기 위한 투자잖아. 거기에 실제로 엄청나게 천문학적으로 큰 돈들이 투자가 되고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게 오징어 게임에서도 약간 비슷하잖아. 소외계층이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막 싸우면서 이렇게 아등바등하는 거를 특정 상위계층들이 보고 즐기는 약간 이런 맥락에서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 약간 그런 표현들이 오징어 게임의 설정 속에 들어가서 그 지붕과 또 연관이 되지 않을까 한번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이건 어떻게 생각해? 변호자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일단은 오빠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초반에 했다는 것에 대해서 와, 찐 건축가다. 그럼 나는 뭐 거기까지 생각해요. 그래서 바닷가에 공사가 어렵고 난 그렇게까지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게 참 놀라웠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저도 보면서 저는 콜로세움을 좀 떠올렸어요. 맞아. 그러니까 모든 경기들이 다 어쨌든 VIP가 뭐 자기 집에서건 아니면 뭐 거기 도착해서 계속 내려다보면서 보고 있잖아요. 애들이 돈을 위해서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약간 콜로세움을 떠올렸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냥 드라마 보면서 지붕이 열리네 하는 생각만 사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들으면서 또 생각이 든 게 사실 처음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같은 경우가 어릴 때 이게 실내에서 잘 안 하잖아요. 그냥 밖에서 애들끼리 그냥 모여서 뭐 나무나 전봇대 같은 거 하나 있으면은 거의 다 대충 술래 한 명 하고 땅이랑 이제 하늘만 있으면 되는 공간에서 이게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좀 과하게 좀 스케일을 뻥튀기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지금 들고 지금 제일 근본적인 제일 단순한 놀이에 그리고 그 오일남 할아버지죠. 그분이 이것만은 좀 구현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또 이렇게 듣고 보니까. 개폐식 스타디움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명확하잖아. 날씨에 대해서 실내 조건을 조절을 하겠다는 건데 오징어 게임에서는 무슨 의도였을까? 사실 가리는 거는 지붕을 덮는 거는
어느 정도 명확한 것 같아. 은폐 위해서였겠지. 그치. 그 위에 조경까지 비슷하게 해놓은 걸 보면. 근데 이 게임하는 사람들한테 하늘을 굳이 열어서 보여줘야 될 이유는 뭐였을까? 그게 조금 생각해 볼 포인트인 것 같아. 그러게. 어릴 때 저희들이 하는 놀이는 다 밖에서 하던 놀이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하고 단순하게 저는 맞아. 나도 생각을 약간 하네요. 그쪽에 더 쏠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왜 그러면 우리는 그걸 밖에서 했을까 하잖아. 실내에서 했잖아.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한국 경제, 물론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개발국에서는 저 정도의 큰 공간을 일반 어린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곳이 없었던 것 같아. 뭐 일본의 경우에도 그 배드민턴 하나를 쳐도 경기장을 빌리는데 실내 코트 빌리게 되면 돈을 지불을 해야 되지. 뭐 농구를 하려고 해도 돈을 빌려야 되고 풋살을 하려고 해도 돈을 내야 돼. 근데 굳이 돈도 없는데 밖에 나가면 무료로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이 널려 있는데 굳이 돈을 내고 우리가 어딘가에서 놀 필요가 있을까? 그랬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곳은 당연히 외부고 거기서 이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향수 약간 생각을 떠올리기 위해서 이 게임의 계획이라든지 공간 계획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 그러니까 단순하게 공간 계획뿐만 아니라 거기 나오는 요소들이 다 추억이 나는 요소들이잖아. 도시락이라든지 뭐 계란에 우유였나? 뭐 그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 드라마를 기획하시던 분들도 그런 거를 추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네. 게임에서 재밌네. 오는 향수를 최대한 이렇게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까지 다 도입을 했다. 하늘 꼭 보여줘야 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잔디아빠, 그것도 있네. 하늘이 실제로 위에는 열려있는 실제 뻥 뚫린 하늘이지만 그 벽에는 가짜 하늘이 그려져 있잖아. 그게 약간 대비를 이루기도 한다. 자유로운 외부 공간, 하늘이라는 굉장히 자유로운 요소지만 위에는 실제고 밑에 니네들이 있는 공간은 만들어진 가짜 공간이고 그게 너희들을 이렇게 구속하고 있다. 그런 대비를 준 장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네. 나는 방금 잔디 아빠가 이런 시각으로 보는 걸 보면서 이 친구 아이언맨 한번 보게 하면은 장난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재밌네. 네. 다음으로는 외노자가 본 놀이터는 어땠어? 저는 건쟁이 오빠가 이제 놀이터에 여러 장면을 뽑았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뛰기 제 충청도 방언으로는 그게 달고나가 아니라 뛰기였는데 뛰기를 모양을 제대로 잘 뽑아내는 이 공간이 되게 저한테는 좀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모든 놀이기구들이 엄청 크게 뻥튀기 돼서 지금 서 있잖아요. 이 사람들 정글짐도 보면은 그 안에 지금 3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큰 공간들인데 이제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연출자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모든 공간들이 크게 보였으니까 그걸 이제 연출하고 싶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사실상 놀이터는 되게 작은 스케일의 공간이고 아이 스케일에 맞춰진 공간인데 그거를 저렇게 뻥튀기 시켜서 내가 저기서 경기를 해야 되거나 뭐 그렇게 한다면 좀 위압감에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면서 주변에 있는 큰 스케일들의 건축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생각했던 게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랑 그리스에 있는 파르세논 신전인데 근데 그 신전들도 보면은 엄청 위압감을 주는 엄청난 크기로 설계가 되어 있고 실제로 거기서 가서 느낄 때 우리는 전체의 그런 모습조차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약간 저는 대비되는 느낌을 조금 받았어요. 아, 이런 거를 좀 주고 싶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다른 미술 작품에서도 이제 흔히들 느낄 수 있는데 저희가 굉장히 거대한 그 미술 작품 앞에 섰을 때 다음 장면 보시면 리차드 세라의 대표적인 장면인데 그 사이 공간에 섰을 때 받는 그런 위압감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삶과 죽음을 이제 가려지는 게임을 하려고 했을 때 다가오는 그런 약간 심리적인 부담감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조금 기괴하게 좀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재밌다. 사실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스케일 부분에서는 일본 건축에서는 엄청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야기했을 때 그러니까 준야 이시가미가 이런 걸 정말 잘해. 저번에 한번 예전에 5년 전인가 6년 전에 전시를 한 적이 있는데 모형을 하나 만들었어. 근데 모형이 거의 2m 정도 되는 모형이야. 근데 이렇게 된
벽이 이렇게 된 건물이었거든. 2m짜리 모델. 근데 여기 네. 사람이 여기 아래에 조그맣게 하나가 있어. 실제로 보니까 이게 중국에 지금 짓고 있는지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계획안인지 진짜 엄청나게 높은 거대한 스케일.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의 모형을 보지 않으면 그냥 통로 하나 만들어 놨네? 방금 보여준 리차드 세라 같은 그 리차드 세라의 지금 오른쪽 이 부분. 오른쪽 이 네. 부분 같은 그냥 틈 하나 만들어 놨네 했는데 사람이 이 아래에 점으로 있어. 이걸 아. 보면서 와 진짜 스케일감이 장난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 재밌게 본 것은 이 정글잼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잘 표현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도쿄에서 예전에 한번 그 논문 그 리서치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리서치를 어떤 리서치를 했냐면 높이를 1200을 두고 조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의 시선, 그러니까 성인 남성의 시선으로 봤을 때 한 1650에서 1700 정도로 보게 되면 우리가 대충 어느 정도의 시선에서 걸리는 것들이 있지. 근데 1200, 네. 1000 정도로 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이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때부터 보이는 게 다르더라고. 그 사람이 사진에서 표현을 할 때 그 위에 있는 것을 다 그냥 백지처럼 없애. 하얗게. 그래서 아래에 있는 것만 보게 되는데 그러면은 별의별 게 다 보여. 노숙자가 누워있는 모습, 아니면 뭐 쓰레기통, 아니면 뭐 강아지가 지나가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 지나치고 우리가 흔히 그냥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쓰던 뷰들이 그 낮은 높이에서는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그런 것들이 나는 스케일감에서 되게 재밌게 표현되는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오징어 게임에서도 그런 스케일감을 표현했다는 게 되게 재밌다. 나도 그 생각이 드네. 그 어떤 공간에서 사람의 뭐 심리라던가 느끼는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스케일이 굉장히 큰 거라고 느껴지는 게 여기서 이거랑 좀 장면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상한 나라 앨리스 동화를 보면 제일 먼저 그 앨리스가 그 이상한 나라에 가서 느끼게 되는 이상한 장면, 이상한 그 현상의 하나가 주변 가구들이 다 커지는 설정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 사람이 들어왔을 때 가장 감정적으로 크게 느끼고 동요를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스케일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러잖아. 옛날에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다시 오랜만에 가면 여기가 이렇게 작았어? 작게 느껴진다. 여기가 이렇게 낮았어? 책상이 이만했네? 이런 기분이 있잖아. 그거를 어떻게 보면 반대로 설정을 해놓은 표현이었네.